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요. 국방장관과 부하가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먼저 그 상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장관에게 얘기했는가 안 했는가. 그 사항도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 돼서 무슨 소리 합시다. 네. 그 얘기도 거기서 답변 못한다고 그러면 김비서관 여기 왜 왔어요? 예, 대단히 중요한 보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위중한 사항도 당시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무사령관 장관은 정확하게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아주 위중한 사항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유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추가적으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 사찰 내용은 수사 사안이냐, 즉 수사감이냐라고 질문하시자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초반에는 화기애애하게 악수도 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의 상임위하고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유의 총극이 벌어지게 된 거죠. 김 의원님 아무래도 국방위원회 계속 계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전 국민이 생중계를 보고 있고요. 지금 처음에는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얼굴이 일그러진 장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일이 전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내용상으로 보면 뭔가 진실 공방의 싸움인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단한 진실을 내부 고발하겠다거나 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다른 문제를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기무사 입장에서는 원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했었던 것이고 그때 우리가 보고를 드렸더니 송 장관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답하지 않았었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네. 기무사가 엄청나게 잘못을 한 것처럼 우리만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공격하느냐.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갖고 싸우는 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무사라고 하는 기관과 한 70년간 이어져 내려왔었던 군 내부에서의 아주 강한 힘, 이것을 네. 좀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충돌의 싸움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거짓말 서로 손가락질을 하게 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민병상 기무부대장 이분 이제 대령급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송 장관이 당초에는 이거 별로 문제 안 될 거야.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대령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장관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문건이 심각한 것처럼 말을 바꿨다는 건가요? 예, 지금 일단 말하고 있는 건 그것인데요. 지금 그 백 기무부대장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기무 요원들이 각각의 부대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네. 백 기무는 국방장관실 옆에서 그 일을 관리 관정하는 국방부 소관의 기무부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국방장관과 같이 아침 회의를 했었다. 그 회의를 했었는데 그 회의에서는 분명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장관은 또 그것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그렇죠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때 발언이 있었냐 없었냐 보다 결국 이 문건과 관련해서 기무부대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그때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분은 좀 대령급 아니겠습니까? 예. 민병삼 기무부대장이요. 근데 이분 외에 아까 화면에 비춰졌던 기무사령관 이분은 좀 별셋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내가 그래도 별넷 대장 출신의 장관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냐 그러는데 이 별셋인 기무사령관도 송 장관이 3월에 처음 보고했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위중하니까 20분이나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20분을 보고했다고 하고 또 장관 한 5분 정도밖에 보고가 없었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수사 결과, 조사 결과로 나오지 않겠느냐 싶겠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20분과 5분의 차이가 뭐 그게 무슨 대수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5분 정도의 보고라고 하면 일반적인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정도의 종합보고 안에 들어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송 장관의 주장은 네. 20분의 이석구 사령관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나는 이게 이 사안이 위중해서 이것만 독립적으로 따로 20분간 보고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여러 문건 중에 하나로 얘기가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아마 밝혀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이요, 기무사 분들, 이 핵심 간부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들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이 예. 국방위 출신이라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핵심 간부들이 모조리 나왔거든요. 근데 평소에 국방위에서 보셨을 때요, 원래 저렇게 많이들 나오는 겁니까? 사실상 기무부대도 일종의 정보요원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무사와 관련한 것을 얘기해도 기무사령관이 나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의원들이 기무사에 가서 질의를 하거나 국정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들 운영을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석구 사령관도 나왔고 참모장인 소장, 소강원 소장도 나오고 기우진 5차장, 준장이죠. 원스타도 나오고 네. 민병산 대령까지 다 나와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 문건과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무사 요원 좀 국회로 나와 출석하세요라고 요구를 할 때 네. 기무사 요원이니까 안 나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고 또 아닌 경우에는 이게 수사 중이어서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수사 중인 기무사 요원이 이렇게 총동원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마치 이게 벼르고 나온 것처럼 네. 보여요. 지금 보시는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역 지원서,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두겠다. 그렇죠, 배수의 진을 이제. 치고 나온 건가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혹시 하극상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군 조직의 특성상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랬더니 아니다, 무슨 하극상이냐,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이미 23일 날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뭐 딱히 하극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반응인 건데요. 사실 정말 큰 틀에서 보면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동박이. 네. 왜냐면은 송영무 장관이 그 당시에 뭐 이걸 몇 분 보고 들었는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해했는지와 관계없이 이 문건은 어쨌든 잘못된 문건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기무사령부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 송영무 장관도 이렇게 했었다라고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도 이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잘못인 걸 몰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송영무 장관을 끌고 들어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송 장관이 약간 사안을 조금 그 실체보다는 가볍게 생각한 건 저는 그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는데 네. 지금 그거를 뭐 5분 보고받았느니 20분 보고받았느니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를 가지고 이제 다투면서 이제 거기에 나는 뭐 35년 군복을 입었느니 나는 대장까지 지냈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오가면서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국군의 좀 기강이 흐트러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뭐 잘잘못을 떠나서요. 일단 이 전 국민 앞에 이게 생중계가 됐거든요. 상당히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요. 36년째 군복 입은 군인이 거짓말, 혹은 대장 출신 장관의 거짓말,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극상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팀장이었고, 그리고 서울지검장인 조영곤 지검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항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수사를 못하게 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뭐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항명 그리고 뭐 하극상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그런 사건을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직 체계 이 상하 그 수단이 있는 조직 체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국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당시에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 지검장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하극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조직 기강에 이 하락되는 거는 못 본다라고 해서 네. 또 사의도 표명을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밑에 있는 이 기무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뭐 내가 군인 출신인데 왜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대립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안과 좀 비춰본다면 저는 오히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그 상사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무사를 좀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든지 아니면 이걸 자기가 잘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너무 뭐 들이받으면서 결국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국군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이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줘서 저는 한 그 장관으로서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금 오늘 기무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고 하고요. 당초에는 뭐 이철희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건 작성했다고 하다가 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한 게 아니냐. 실제로 이 증언도 나오곤 했는데요. 이 국민들 앞에 이 무슨 추태입니까?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요. 청와대가 좀 뒷골이 땡기겠어요, 의원님.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송 장관 이것을 언제 인지하고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이 개업 문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지시한 거고 어느 정도까지 실행 계획을 담보하고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좀 집중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시기도 사실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월 달에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본인은 정략적으로 판단해서 당시에 뭐 지방선거가 있고 북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자기가 감추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서도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또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하고 엄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도에 계신데도 그 수사를 지시하실 만큼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와 이런 장관의 소통 사이, 정부와 내각에서 이런 소통의 차이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이렇게 엄중하게 판단하는 사안을 본인이 정략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쿠데타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이 문건 성격을 두고 이제 전국이 출렁일 것 같은데요. 장관하고 대령하고 이렇게 서로 맞부딪혀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누가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장면으로 잠깐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장관에게 얘기했는가 안 했는가. 그 사항도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 돼서 무슨 소리 합시다. 네. 그 얘기도 여기서 답변 못한다고 그러면 김비상관 여기 왜 왔어요? 예, 대단히 중요한 보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위중한 사항도 당시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무사령관 장관은 정확하게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아주 위중한 사항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유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추가적으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 사찰 내용은 수사 사안이냐, 즉 수사감이냐라고 질문하시자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이렇게 되면 말이죠.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설왕설래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 의원님. 예. 일단 통수권자의 의지는 정확하게 그 전에 두 번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작성되어 있는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왜 작성된 것인지 누가 관여된 것인지 조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도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이후의 상황들, 그러니까 송 장관이 이것을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던 것, 이 부분은 따로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